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5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참여해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NBA 총 8가지 경기 분석 멘트 준비해 왔고요.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부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 경기 먼저 보면서 8가지 경기 쭉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동부 1위와 동부 6위, 동부 3위권 두 팀의 맞대결이죠.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해리스라든지 아니면 두렌이 지금 빠지거든요. 그래서 4번과 5번이 지금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포스에서의 강점이 사실 약점으로 조금 변화하고 있는 그 구간에 들어와 있다. 특히나 이 디트로이트가 직접 마이애미 전에서도 두렌이 부상으로 빠져나간 이후에 제공권 확보에 대한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포지션을 내줬고 패배까지 결국에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사실 최근에 앞선에서도 커닝햄에 대한 집중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책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디트로이트의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백코트에 있어서도 프런트 코트에 있어서도 백코트에 있어서도 포스트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가져가는 상황이다. 자, 반면에 홈팀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요키치가 빠진 덴버까지 잡아내면서 3연승 장줄 구간에 들어옵니다. 모블리라든지 갈란드 활용한 투맨 게임은 역시나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첼 같은 경우에도 덴버 전에서 33득점, 야투율 58.3% 기록하면서 고점에서의 경기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수비에서는 뺏는 수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제공권 확보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디트로이트 최근 계속해서 리바운드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클랜드가 더 나은 야투 성공률과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퀴블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5.5 기준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풀블랜드 승리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올랜도랑 인디애나 경기 볼게요. 올랜도, 인디애나. 자, 원정팀 인디애나가 지금 연패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몇 연패죠, 최근에? 11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큰 문제는 수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번 시즌 경기당 실점이 119.26 시점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3위 수준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6.9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2위 수준.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128.6 실점까지 증가하는 추세. 타이트하게 수비를 붙어주고는 있지만 실책에 대한 유도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점이었던 3점 라인에서의 수비 역시도 조금 무너지고 있는 구간. 그래서 실점 억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화력으로 이 많은 실점을 메꿔주기에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핵심 스코러로 지금 반등하고 있는 맥서린 같은 경우에도 내 경기에서 빠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화력으로 이 실점을 메꿔주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사실 인디애나가 분석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홈과 원정에서의 야투에 대한 기복은 또 리스크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프란츠 와그너라든지 썩스가 결장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뭐 수월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사실. 다만 최근에 이 올랜도의 행보를 보시면은 외곽에서의 슈팅 기회를 점점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포스트에서 또 많은 득점에 대한 기회, 자유투 라인에서의 많은 득점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거 사실 뭐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에서의 컨택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팀에다가 파울 관리에 대한 약점까지 명확한 팀이라고 한다면 사실 올랜도가 골밑에서 보여줄 수 있는 득점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인디애나가 올랜도의 공격을 막아내려면은 앞선에서부터 조금 실책을 유도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올랜도의 핸들링이 생각보다 괜찮죠. 실책이 많은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올랜도가 주도하는 빠른 템포의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올랜도 승,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다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랜도 승 7.5 마헨 227.5 오바 가능성까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브루클린이랑 덴버 경기 볼게요. 브루클린, 덴버.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덴버란 팀 자체가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124.62득점을 가져가는 화력이 정말 좋은 팀이고요. 기준점 자체가 221.5라는 낮은 기준점이 설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근거들 자체가 다득점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다만 덴버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요키치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 두 번의 경기에서 득점이 몇 득점씩을 가져갔었죠? 106득점, 108득점, 110점이 넘어가는 경기가 없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그래서 사실 덴버가 지금 뭐 요키치뿐만이 아니라 뭐 카메론 존슨이라든지 발렌슈나스라든지 아니면 뭐 브라운, 에런 고든 그다음에 이제 머레이까지 GTD에 걸려 있고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머레이라도 100%의 컨디션이라면 모르겠지만 머레이 같은 경우에도 발목 염좌로 인해서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어요. 야투가 그렇게 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화력보다는 조금 수비에서의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모습들. 그래서 덴버는 내일도 사실 110점 이상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선 홈팀은 브루클린입니다.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주요 전술이 뭐죠? 뭐 트랜지션 상황보다는 다운 템포에다가 지공을 조금 많이 선호하는 뭐 시간 외곽에서 볼 돌리다가 마포주라든지 아니면 뭐 캠 토마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에게 에이스볼 밀어주면서 해줘. 약간 이런 팀이다 보니까 종합해 보면은 누가 더 많은 득점을 가져갈래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다운 템포에다가 지공 아니면 수비 위주의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다 보니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저는 승패 라인보다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해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이애미랑 뉴올리언즈 경기 볼게요. 마이애미, 뉴올리언즈. 자, 요 매치업도 아마도 이제 마이애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뉴올리언즈가 어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죠? 6연패였나요, 최근에? 사실 뉴올리언즈가 6연패 이전에 5연승 장주를 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실점에 대한 억제는 안 됐었지만 화력으로 이거를 메꿔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래서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높은 성공률이라든지 포스트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압도하는 그림이 나와줬었거든요. 다만 최근 연패하는 기간 동안에는 실점률은 유지가 되면서 득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팀 야투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퀸이라든지 뭐 트레이 머피라든지 뭐 허버트 존스, 뭐 사딕 베이 핵심 코어들이 결장 이슈 아니면 컨디션이 떨어지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안 나와요, 사실. 반면에 홈팀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뭐 시즌 평균 득점보다도 더욱더 많은 득점을 최근에 가져가고 있고요. 뭐 팀 야투도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이슈가 있지만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사실 내일 경기 자체가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거든요. 오늘 미네소타와 경기가 있었고요. 생각보다 오늘 접전으로 경기가 풀어져 가면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마이애미의 전술은 에너지 레벨을 굉장히 많이 쓰는 전술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GTD나 빠지는 인원들도 꽤나 많죠. 뭐 로지어, 헤로, 라르손, 하케지까지.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마이애미가 과연 백투백 경기에서도 에너지 레벨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팀 야투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얇아져 있는 이런 뎁스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이애미가 일반 승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핸디캡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이애미 승 아니면 244.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워싱턴이랑 미네소타 볼게요. 워싱턴, 미네소타.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내일 미네소타가 백투백 일정으로 가져가는 경기거든요. 역시나 백투백 일정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오늘 마이애미와 접전 경기로 가져가다 보니까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안 됐어요. 에드워즈가 38분 17초, 뭐 맥다니엘스 같은 경우에도 33분 56초, 랜들 같은 경우에도 38분 52초. 거의 뭐 주전 자원들이 30분 중반 이상을 경기를 뛰고 왔다 보니까 출전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백투백 이슈에다가 이동거리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체력 이슈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사실 미네소타가 벤치 구간이라도 조금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하이란드라든지 클락, 뭐 라즈 리드 이런 친구들 벤치 자원으로 넘어갔을 때 득점의 볼륨이 떨어진다는 야투 기대값이 떨어진다는 리스크까지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네소타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높게 설정을 가져가기가 어렵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이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죠?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 5게임을 가져가는 동안에 4승을 적립 중인 상황이고 약점이었던 실책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뭐 맥컬럼이라든지 사르가 같이 가져가는 투맨 게임 효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뭐 존슨, 쿨리발리, 미들턴, 스팟업 자원들도 야투가 터지고 있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17.6득점에다가 실점이 111.2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플러스 6.4거든요. 동일기간 리그 전체 몇이죠? 7위. 그래서 저는 이게 미네소타가 백투백 원정으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워싱턴이 뭐 최소한 접전 진짜 좀 욕심 좀 내면은 역배까지도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미네소타가 사실 체력적인 이슈도 존재하지만 벤치 구간에서의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좀 크리티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의 플랜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해 드려 볼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피닉스와 오클라호마 경기 볼게요. 피닉스, 오클라호마.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오클라호마의 선수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피닉스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고 오클라호마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진짜 경기력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25.2득점, 실점이 107.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플러스 17.4거든요. 당연히 리그 1위고요. 그래서 경기를 가져가는 것도 가져가는 거지만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계속해서 경기를 가져가고 있다. 특히나 지난 골스전에서는 3점을 38개 던져서 16개 메이드, 성공률이 42.1%라는 최근에 외곽이 터져주지 않았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홈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팀 야투가 터져주는 구간은 아니에요. 냉정히 놓고 봤을 때. 다만 지금 피닉스가 왜 연승을 이어가고 승률이 괜찮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제공권 확보라든지 아니면 뺏는 수비를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포지션을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득점에 대한 볼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오클라호마라는 팀 자체가 핸들링이 정말 좋은 팀입니다. 실책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이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뭐 홍그랜이라든지 제일런 윌리엄스라든지 도트라든지 박스아웃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세컨 찬스 허용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양 팀이 거의 똑같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 아니면은 동일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순수 야투 싸움에 있어서는 오클이 좀 유리하다. 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종합해 보면은 이게 상성이라든지 아니면 야투 흐름을 살펴봤을 때 오클라호마가 승리 가져가면서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있는 경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오클라호마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릴게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자, 세크라멘토랑 미러키 경기 볼게요. 세크 미러키. 자, 오히려 이런 경기가 좀 어렵죠. 사실 세크라멘토와 미러키 딱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렵거든요. 경기가 매치업이. 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4연패 장줄 구간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세크라멘토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고 미러키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쿤보가 복귀했다 보니까 미러키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 세크라멘토란 팀 자체가 웨스트브룩이라든지 아니면 드로잔 아니면 라빈이 복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러키의 3점 라인 이제 외곽에서의 백코트에서의 수비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크라멘토가 뭐 웨스트브룩이라든지 드로잔이 미드레인지라든지 아니면 포스트로 들어갔을 때 컨택이 잘 안 된다. 사이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야투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득점이 잘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원정팀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워낙에 뭐 쿤보 복귀한 이후에 스페이싱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야투가 터지고 있죠. 3점 야투도 터지고 있고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템포가 빠르지는 않지만 약간 야투가 기반이 되는 화력존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승패 예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러키가 일반 승리 정도는 챙기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미러키의 승 아니면 229.5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가 뭐냐면은 세크가 생각보다 득점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요 가능성을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레이커스랑 멤피스 경기 보겠습니다. 레이커스, 멤피스. 자, 이틀 만에 리턴 매치를 가져가는 양 팀이죠. 이틀 전에 둘이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결과는 어땠었죠? 레이커스가 128점, 멤피스가 121점. 레이커스가 7점 차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사실 레이커스가 예상대로 외곽에서의 지원은 없었어요. 뭐 리브스라든지 하치무라가 빠져있는 구간이고 3점 야투가 터지지 않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3점 야투가 지원이 없었지만 생각보다 2점 라인 야투가 너무 잘 터졌거든요. 2점 야투를 45개를 시도해서 몇 개 성공했었냐면 34개 메이드. 성공률이 75.6%였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었고 르브론이라든지 돈치치의 손끝이 그날 정말 최고점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날이었었고 멤피스를 상대로 생각보다 많은 자유투를 얻어낸 점도 레이커스가 경기를 가져간 근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멤피스라는 팀 자체가 포스트에서의 수비 능력이라든지 뭐 위치 선점 아니면 뭐 파울 관리적인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레이커스가 내일 다시 한번 75.6% 정도의 확률을 가져간다? 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이제 레이커스가 최근 이 실책에 대한 억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팀 야투도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 사실 레이커스를 좀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감사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모란트가 지금 GTD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메디컬 리포트 상에서는 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의 사실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에이튼이 보여줄 수 있는 수비 코트에서의 포스트에서의 이런 뭐 수비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비 집중력이라든지 수비 에너지를 감안해 봤을 때 멤피스의 득점은 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루트카님 별풍선 20개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조금 레이커스가 이틀 전에 한번 가져갔으니까 내일은 사실 멤피스가 좀 한번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멤피스의 플랫 아니면 역배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가 사실 다시 한번 70%대 야투율을 기록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일 경기까지 가져가긴 쉽지 않아 보여요. 냉정하게 봤을 때. 자, 그래서 멤피스의 프레 아니면 역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8가지 경기 분석 멘트 다 같이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도 저의 분석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추천 한번,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경기 분석표, 주목할 탑4 경기, 제가 휴방할 때 데이터들 체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마무리 할게요, 형님들.